북한이 전방부대에 사격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주체를 대한민국이라 통칭한 북한에 대해 우리 군은 사실 확인 불가라는 입장인데요. 일촉즉발 상황에 놓인 남북 정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어제 20시부터 사격 대기 태세로 북한이 전환했다고 하는데, 현재 북한의 군부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전반적으로 당연히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대들 8개의 포병 여단들의 뭐 기본적으로 뭐 작전 준비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일단 북한 측 얘기에 따르면은 뭐 전시 편성 체제로 해가지고 해서 그야말로 총원을 배치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8개 여단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뭐 사실은 저게 이제 북한이 포병여단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를 동원해가지고 해서 뭐 타격 준비를 한다. 그다음에 뭐 전시 상태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충분히 뭐 인원이 배치돼서 작전을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저것이 실제 무슨 전쟁의 의도를 갖거나 정말 타격의 의도를 갖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이게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안심해라, 뭐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 절대 아니고요. 네네. 당연히 북한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일단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실제 이것이 뭐랄까 전시에 준하는 상황. 그러니까 북한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2015년 그 DMZ 도발, 포격 도발 그 당시에 보면 준 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고 이제 전방부대들 상당 부분 뭐 기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잠수함을 갖다가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이렇게 출동시키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북한의 의도가 지금 현 상태에서 완전히 더 높이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국방성 대변인의 명의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참모부 담화를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보고 있으면은요, 또 표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예. 이렇게 얘기하죠. 작전 예비 지시. 그러니까 총참모부에서 작전 예비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작전 지시도 아니고 좀 뭔가 북한 나름 거기서 뭔가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 것과 같은 쿠션 멘트가 있는 느낌이네요. 예, 그런 느낌이고 사실 무슨 뭐 작전 예비 지시를 뭐 내렸다 그것을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얘기를 한다. 사실은 좀 과거에 잘 볼 수 없던 이제 그런 형태인데, 자, 어쨌거나 북한이 한 번 정도는 지금 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의도는 자, 이렇게 뭐 사실 8개 포병 여단 절대 적은 전력이 아닌데 예. 그런 전력을 동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긴장의 수위를 가능한 최대한 높이겠다 이런 의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결국은 이제 이 무인기 전단 살포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태 재발 시에 김여정 본부장이 참변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그에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조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북한이 최근 보고 있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그 활동들, 특히 이제 군사력 노력들에 대한 굉장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공포감이랄까 혹은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전략사령부 창설이 발표가 됐고 네. 그다음에 현무5 미사일 그래서 북한 수뇌부를 경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야말로 재래식 미사일 중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정권 종말 메시지니까 북한이 핵을 쓴다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종말을 맞을 수 있다라는 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사실은 북한이 계속 이것을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미 뭐 한 거의
두 차례 세 차례 이상 이 얘기들을 국군의 행사 얘기를 반복하고요. 예. 김여정도 계속 날선 소리들을 내밀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이 심각하게 이러한 행동을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가 혹시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적이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고 예.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되려 저렇게 센 메시지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굉장히 북한이 잔뜩 어떻게 보면 긴장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났다. 그다음에 사실 이제 뭐 일단 북한이 뭐 이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격추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북한 입장 안에서 복잡한 변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기가 이제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라는 사실이 더 큰 공포를 줬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자, 그렇다면 무인기가 도대체 어떻게 날아가서 거기서 전단을 뿌리고 왔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리로 보면 왕복으로는 300km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느 쪽에서 보내는지가 지금 물음표가 붙거든요. 이제 민간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북한이 2014년에 무인기를 한국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로 보내기 시작해서 문제가 계속 됐었죠. 네. 그 무인기가 나 비행한 거리가 최소 500km 이상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무인기는요. 중국제 민수형 무인기였습니다. 군용도 아니고. 민수형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자신들이 직접 보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보냈던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저 뭐 예를 들어서 파주 뭐 임진각에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상 전혀 못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천일 수도 있고 뭐 김포일 수도 있고 자 그런 데서 가는 것도 직선으로 안 갔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라면은 해안 쪽을 돌아서 갔을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 실제 왕복거리는 200km가 그러니까 400km가 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비행을 했을 텐데 예. 저 이거 그럼 뭐 만들 수가 있냐? 충분히 민간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뭐 이미 이제 그러한 성능의 무인기를 민간 회사들이 만들어서 뭐 중국의 경우이긴 하지만요. 그거 전 부품 사다가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도 그만인 것이고요. 예. 사실은 뭔가 그 어떤 뭐 국가 정보기관이라든가 만약에 이런 데서 북한을 이렇게 저거 할 속일 의도로 보냈다면요 차라리 그런 거를 그냥 그대로 중국제를 그대로 어디서 구하거나 카피를 해서 그냥 보내면 될 일이지 예. 저렇게 번거롭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기존의 군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 있지 않다라고 일단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삐라의 형태를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 북한이 수거해서 보낸 삐라의 형태를 봤을 때도 이것은 기존의 대북 전단을 보낸 단체가 보낸 것은 또 아니구나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기존의 대북 전단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 많은 정보를 제한된 이 안에다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빼백하게 글자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뭐 저장 단지도 보내고 맞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왜냐면 그거 퍼져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저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퍼트리는 데 있어서 그닥 그 노하우가 있는 곳은 아니구나. 일단 묶음통으로 해가지고 떨구면은 저게 중간에 내려오면서 뭔가 이렇게 그 폭탄처럼 비산이 돼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뿌려지면 모를까 통으로 통째로 떨궜다라는 거는 투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닥 그렇게 전문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일단 삐라의 형태도 완전히 다르고 지금 종이 재질도 보고 있으면은 기존의 그 대북 전단에서 활용하는 그런 굉장히 얇고 이렇게 그 물에 잘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방수 성능을 어느 정도 갖춘 네. 그런 재질로는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기존에 보내던 단체에서 한 행동은 아니겠구나라는 예.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지금 뭐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군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대북 단체도 아니라면 예. 그럼 어디서 보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은 충분하다. 기술 예. 충분하다. 그다음에 의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부분을 답답해했던 분들이 직접 보낼 수 있지도 않겠느냐. 과거에 이제 그 사례를 보고 있으면은요.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이렇게 뭐 촬영을 하고 온 그런 민간인의 사례 같은 것들도 이 그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반응에서 보는 어떤 그 메시지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쭉 설명을 해주신 대로 북한 측에서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내부 그 결속용 메시지로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작극의 예. 가능성을 일부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자작극을 얘기하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위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있는 평양 상공이 뚫린 거예요. 예. 그것도 3번씩이나. 이거는 사실은 뭐 평방사에 있는 주요 인원들이 숙청이 여러 차례도 그 당연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치고해. 게다가 3차례 넘어왔다는 거는 3차례 격추를 다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치부를 직접 공개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북한이 자기네 평양 방공망에 허점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네. 근데 저것을 그 굳이 노동신문에 실어가지고 해서 한다 자작극인데 저는 읽기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게 내부 결속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저희가 나쁜 대상들이니까 우리는 모여서 잘 싸워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이 내부 결속인데 사실은 저는 이게 결속의 메시지보다는 내부 통제의 메시지를 읽혀줍니다. 통제 메시지요. 예. 결속과 통제의 차이는 결속은 자, 잘 모아서 이렇게 뭔가 싸우자 나가자라는 거라면 통제는 너 만에 하나 저런 무인기에서 떨군 삐라나 이런 거를 주수면은 그 무사치 못할 것이다. 아, 예. 라는 메시지를 주민들한테 전파를 하는 것이죠. 지금 보고 있으면은요, 북한이 계속 지금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오물풍선 같은 것들을 보내고 하면서, 그러니까 쓰레기 풍선 같은 걸 보내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북한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정보가 예. 정확한 정보가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북 전단 하나하나 대응하기 어렵지만 사실 대북 전단이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예.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바람에만 의존하고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무인기가 와서 이런 대북 전단을 정말 제대로 살포하기 시작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 관련된 일들이 추가로 일어나서 만약에 지금 대북 전단 넘어오듯이 북한으로 마음대로 무인기가 드나드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감대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인기 관련된 것은 우리가 강경하게 거의 전쟁과 준하는 형식으로 대응해서 너희들이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북한의 사전 포석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의 어떤 이런 격렬한 반응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자, 도발 우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16일에 한미 군당국이 북한 도발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이런 식으로 긴장을 높여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이 무인기가 뭐 주체가 누군지는 제가 함부로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민간소 이것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정부도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 이렇게 소위 에스컬레이트 확전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대응책은 미리 갖춰놔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 한미 양국이 논의를 하면서 만약에 혹시 미군의 추가적인 증원이 필요한지
혹은 확장 억제 자산이 조금 더 이쪽에 배치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후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시기를 좀 앞당겨서 실시를 한다거나 혹은 가볍게라도 새로운 훈련들을 또 준비한다거나 다양한 대응책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시점에서 미국과 협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북한 핵 사용 시의 정권 종말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허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그 말을 할 때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단순히 허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핵 사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행위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한미 연합 연습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핵과 관련된 행동을 잘못했다. 이러면 무조건 북한 정권은 전부 이렇게 경멸하는 예. 그런 훈련과 절차들을 사실상 지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혹시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 아마도 그런 이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무인기 전단 살포 사건 이후로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